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지난 시간에 합 공부했지요. 네. 오늘은 이제 충 공부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이 합과 충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주에 합과 충이 있는 분이 또 합이 오거나 충이 오거나 세운이나 대운에서 올 때 여러 가지 이제 작용을 하지요. 그런 것을 해석하고 운에 적용하고 또 그 다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대해서는 십성을 이렇게 대비해 보면 됩니다. 자, 지금 현재 앞에 나와 있는 사례는 사주가 아니고 오주라는 겁니다. 오주지. 오주라는 건데 오주에 대한 강의는 했는데 사실은 사주나 오주나 원리가 똑같습니다. 마지막에 시만 재해놓고 나면 사주죠, 사주. 그러니까 이 날이 동통된 하루 이 당일날이 임술일. 그럼 임술일에 여러분들이 이제 상담을 한다 합시다. 임술일에 어떤 사람이 옵니다. 그럼 임술일에 온 사람은 어떤 분이 올까 하고 미리 여러분이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타로를 하거나 뭐 점을 치거나 그런 거 안 해도 일단 임술일 하면 오늘 임술일에 오는 사람은 어떻겠다. 일지도 보고 예측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일단은 임술일은 평강일이지요. 네, 평강일이고 또 술 안에 신전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좀 작용을 합니다. 하지만 전체로 보면 임술토가 무토가 있기 때문에 무토는 뭐로 뜻합니까? 평간이죠. 그러면 평간은 평간 7살 그리고 임술 자체가 백보살이지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날 오는 사람은 정신적인 고통이 번뇌가 아주 심한 사람이 오게 되겠어요. 아시겠습니까? 기본적으로 그래야 못하는 거예요. 오늘 임술이로 오는 사람은 이 두 사람은 다 요 사람은 오전에 찾아왔고 오이 찾아 정토사에 그날 찾아온 분들이야. 실제 얘기야. 그런데 두 사람 다 똑같이 정신적인 고통이 심하더라. 먼저 여기에 오전에 있는 거나 또 오후부터 먼저 볼게요. 오후부터 볼 때 일단은 이날에 온 사람이 오늘 주제가 뭐냐면 합충인데 사실은 충하고 오늘 공부는 충현이 되고 충과 현 충하고 오늘은 현에 대한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렇게 이렇게 술미형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쵸? 근데 여기는 하나 더 버려졌잖아. 요거는 사술 원진으로 하나 이렇게 1과 C가 요거 1입니다. 1과 C가 미래가 사술 원진으로 변해지고 요거는 술미형으로 되어 있더라. 이게 여기는 미래지가 C, 요 C죠. C의 미래지가 형, 여기도 형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거는 원진과 요놈은 형이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하고 이 합하고 요 합도 생겼죠. 합이 생겼죠. 이렇게 합하고 이 돼 있는 이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뜻하는 것인지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는 주체되는 사람이 여자가 이렇게 상담을 처음에 걸어왔어요. 요거는 부부가 왔는데 먼저 남자가 상담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여자가 상대한다면 이 사람 여자가 일단 여자를 임으로 봐보요. 그러면 임으로 볼 때 이 사람 왜 왔을까? 첫째 왜 왔을까? 일단은 왜 왔을까가 제일 중요해요. 왜 왔는지 알아야지. 왜 왔을까? 그런데 왜 왔을까는 사실은 물어보면 못해. 왜 왔지요? 물어보면 끝나버리잖아요. 근데 사실은 다 아는 얘기지만은 누구부터 보시겠습니까? 스님 그런다 그랬죠? 스님이 사람들 왔을 때 한 2명 왔으면은 가족 상담을 하면 누구부터 봐주겠습니까? 그래 한다 그랬죠? 네. 기본 방향이 그래야 누구부터 아들 문제는 이게 아들이 이렇게 혹시나 그 다음에 부부 내부터 받아라든지 이게 따라서 좌우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일단은 누구부터 물어보겠습니까 하기 전에 스님이 먼저 어떻게 왔을까 하고 이제 이 상담을 볼 때 펼쳐놓고 볼 때 자 이미
정원이 합한 상태니까 일단은 돈 문제구나. 돈 문제. 돈 문제가 큰 문제구나. 한데 이 돈 문제가 저임 한 목이겠다는 거고, 그러면 목이란 뜻은 뭐냐면 아들 문제구나. 아들이 돈 문제, 아들이 돈 문제를 일으켰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요 자식이 이제 합된 오행이 이제 목이 됐는데 여기 보면 화생토자잖아요. 그러니까 요 놈을 아들로 보자. 일단 아들로 보자. 합된 놈을 아들로 보자. 아들이 지금 뭐를 일으키려 하면 화생토 하니까 이제 뭔가에 일로 벌리라니까 아들이 뭘 벌리냐 하면 아들이 사업 벌리고 싶다. 아들이 뭐 일을 벌이고 싶다. 또 이 아들이 태어난 이유는 목이 됐다. 식상이 돼버렸다. 합한 오행이 상관이 됐기 식신상관이 됐기 때문에 아들로 봤고, 그럼 아들이 생계를 했잖아. 생계가 사업을 하겠구나. 또 아들이 유를 갖고 있어. 요것도 아들이 돈 문제도 되지만 여자 문제, 아들 여자 문제도 되겠구나. 그런 것 때문에 매우 결론적 인술 매우 고통스럽다. 이런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좋다. 그래서 물어봤지. 자, 보살님, 그래서 뭐 무슨 고민이라도 있습니까? 했더니 숨을 한참 입맛을 쭉쭉 다시는 하는 소리가 우리 아들 때문이요. 딱 이래 하는 거라. 그래서 아들 때문이구나. 자, 그러면 이제는 아들을 하면 요걸 아들로 봐야 돼. 알겠습니까? 자, 오주국 알았지요? 처음에 상담하는 사람이 처음 상담을 왜 왔을까 할 때는 오는 사람이 무슨 사람? 여자란 말이야. 여자가 왔을 때 뭘 물었어? 뭐 묻고 싶은 게 있었잖아. 근데 스님이 잠깐 머릿속에 생각해서 뭐 때문에 왔을까 했더니 돈 문제인데 아들 돈 문제구나. 아들 사업 문제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분이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했어요. 내가 물었지. 자, 무슨 고민이 있어 왔습니까? 했더니 우리 아들 문제예요. 딱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들 사업 문제 했더니 깜짝 놀래가지고 예? 예, 그렇구나. 아들 사업 문제이지요? 또 아들 여자 문제이지요? 했더니 깜짝 놀라는 거야. 맞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게 바로 뭔가 하면 미리 내가 아들 문제인 줄 알고 이렇게 풀었을 때 답을 딱 그 사람이 아들 문제 했을 때 딱 답하자마자 사업 문제지요? 여자 문제 했더니 놀란다 이 말. 그지? 무슨 말이겠지요? 그러면 사람들이 스님 정말 나를 확실히 알아보고 있구나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야. 자, 그 다음부터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요놈을 이제 아들로 집어넣어 봐. 자, 이미 이제 아들이 됐다. 이미 아들의 입장에서 바라보잖아. 아들 입장에서 바라봐. 자, 아들이 여기 이제 남자다. 남자 돼서 그러니까 옆에 여자가 하나 있나 없나? 여기 있지? 여기 있지? 여기 있지? 여기 있지? 여기 있지? 천하바람둥이 찾아냈지요? 재밌지? 천하바람둥이 1, 2, 3, 4, 5, 6 딱 답이 나오는 거야. 집어넣어도 딱 그런다고. 그것도 뭐냐면 임 하나잖아. 네. 함이 정임 한복이 뭐라고 했어요? 유정지압, 음남지압이잖아. 그러니 이렇게 많이 일어날 수밖에. 그게 아들이 문제가 일으키고 뭐 사업도 한다면서 막 이렇게 한다니까 그 보살님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힘들다. 그래서 지금도 힘들고 미래도 술미 힘든다. 아시겠어요? 요거는 지금 과거 문제잖아. 과거에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미래도 그럴 거다. 여기 사실 오늘 여기 초점이 아니에요. 요거는 요 문제는 언제 공부하냐면 오후에 시간에 다시 막 다룰 거예요. 오늘은 뭐냐면 이렇게 형 자체가 이게 뭐냐면 어떤 문제냐면 형이라는 문제는 자기 스스로가 너무 힘이 세가지고 일을 벌리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작하게 배울 거예요. 힘이 너무 세가지고 일을 벌리는 거예요. 형이라는 것은. 자, 그런데 그래도 마지막에 봤더니 미래 가서 봐요. 전부 다 여기는 보면 물이라고는 하나도 없지요. 네. 그렇죠? 물이라고 하나도 없는데 여기 가서 그래도 검수가 딱 떴잖아요. 그래서 최소한도 내년은 안 돼요. 무술년은 안 되겠지. 무술년. 요리 떴는데 무술년 내년에는 토가 확 차니까 안 돼요. 내년에
내년까지가 가장 힘든 해고 그 다음에 해년에 들어가지 무술 기해지. 그러면 기해 적경자 이 내년 후부터 이제 일이 좋게 조금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사주를 안 봐도 안다니까 이렇게. 그래서 사주로 봤을 때 보는 문제도 있지만 이렇게 오주로 갖고도 설리 가능하고. 요것도 오후에 또 한 번 더 다룰 거예요. 요 사람 사주가 있기 때문에. 이분 이쪽. 자, 이분은 바로 부부가 왔는데 남자가 10시 30분에 좀 일찍 와 있었어요. 와 있었는데 일단 있었는데 이것도 똑같은 문제예요. 자, 이 남자다. 남자 입장에서는 뭘 보냐 하면 자, 남자 입장에서 여기 일단 남자가 볼 때 여기 목이지요. 그러면 남자일 때 보고 식상은 남자 식상은 무슨 누구 관계예요? 장모 관계야? 그거 너무 비하게 한 거고, 그것도 많은데 사실은 부하 직원. 맞지요? 그래, 안 그래요? 네, 상관이잖아, 상관. 그러니까 부하 문제잖아. 자, 부하 문제와 관계된, 이거는 정가는 일이죠, 일. 응? 그러니까 직장 문제란 말이야. 부하 관계와 관계된 직장 문제예요, 직장 문제. 부하 관계된 직장 문제가 골치가 아프다, 이 말이야. 그렇게 쉽게 말하면 부하들이 말을 안 듣는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앞에 그 원인에 봤더니 요 부하가 같이 끼고 있는 게 요 부하를 끼고 있는 게 뭐였더니 이 유가 또 하나 있어요. 직장 상사야. 그게 그 근원적인 문제는 직장 상사가 개재돼 가지고 결국은 부하 지금까지 해서 내가 지금 벌치를 당하니까 소위 상하간에 자 위에서 직장 상사하고도 문제가 있고 직장의 부하하고도 관계 있어. 그렇게 나는 상하간에 다 현재 사면초가로 돼 있고 그 이유가 뭐냐 여기 보면 술미형이 잡고 있고 그 다음에 미래를 봤더니 역시 또 상간이야. 부하 때문에 사술 원진이야. 미움틀을 박지가 있다는 뜻이. 그래서 사실 이제 이렇게 무사히 서 있는데 스님이 이제 두 부부가 왔기 때문에 먼저 이제 보살님한테 물었지. 보살님 뭐 집안에 뭐 문제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남편을 보고 여보 당신이 얘기해 있다 그러거든. 그래서 순간 내가 딱 묻히겠어. 이 당신이 여자를 보고 풀라 그랬는데 당신이 먼저 이야기해 하는 말. 당신이 하는 말에 남자는 이 직장 문제지. 그래 안 그래요? 직장 문제 아니면 자식 문제지. 맞지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직장 문제 아니면 그래서 스트레스는 많이 받아간 거야 지금. 자식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온 건 아니고 직장 문제로 이직 문제가 있고 이직 술미흥이 있잖아. 지금 이직을 하려고 하고 있고 매우 힘든 건 알고 직장 문제로 힘이 드십니까? 그랬더니 그렇다. 되게 그렇잖아요. 그러면 직장 문제에 인간관계 뭐 그런 문제가 있더니 그렇다는 거야. 되게 그렇지요. 그러면 누구와 갈등이 더 많습니까? 사실은 자기가 부하 직원들과 갈등이 많다. 자기는 어떤 무슨 회사에 생산부장이래. 생산부장인데 사람들이 자기 말 안 듣는데 안 듣고 얘기를 하면 자꾸 엉뚱한 짓 하고 교육을 시키면은 그냥 적당하게 하고 막 그래. 자기는 하고 싶은 그 일이 잘 진척이 안 되면 위에서부터 뭐 당합니까? 질책을 당하잖아요. 그렇게 해 위에서 질책 당하고 밑에 사람 말 안 들으니까 미치는. 그런데 이제 이 남자 관상을 딱 봤더니 관상. 그럴 때 딱 관상도 보는 거예요. 얼굴 상도 봤더니 우리 이분이 일단은 큰 키에 참 설명해보고 여러분 스님 말을 한번 여러분 그래 보세요. 큰 키에 얼굴이 길쭉하고, 응? 큰 키에 얼굴이 길쭉하고 마른 체형. 자, 마른 체형에 큰 키에 얼굴도
길쭉하고 얼굴이 딱 보이니 코가 엄청나게 커 보이는 이렇게. 큰 코에 높은 코. 큰 코에 높은 코. 그 다음에 사람이 큰 코에 높은 코면 광대뼈가 받쳐주면 괜찮아요. 광대뼈가 톡 튀어나오고 같이 오목하게 받쳐주는데 광대뼈가 없이 코만 다 커 보인다. 그러면 이런 분은 뭐냐, 이런 분은 성격이 뭐냐면 자존심이 매우 강해요. 자존심이 매우 강해요. 자존심이 매우 강해서 숙일 줄 몰라. 그래서 숙일 줄 모르니까 이 인간관계 잘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지요? 그럼 나중에 이제 이번에 사주는 오후에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이분 사주가 식상이 발달했어. 식상이 아주 많은 사람. 식상이 많은 사람은 재주가 많지요. 그래 안 그래요? 재주가 많고 내 잘났다는 거예요. 내 잘나고 재주 많으니까 다른 사람은 안 듣지. 그러니까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위에 사람이 싫어하는 거예요. 첫째. 위에 사람이 싫어하니까 일부러 위에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부하 직원들 탁 불러가지고 야 저놈이 시키는 거 하지마 이런 식으로 이제 싹 다른 사람이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 놔놓고 이제 열심히 하면 애들이 이 사람보다 더 높은 사람이 직접 얘기를 하잖아요. 이 라인 안 타고 타니까 자기 재밌잖아. 그리고 일부러 그냥 노는 거예요. 일하고 막 하고 막 분량 내버리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위에 사람이 가만히 있으니까 아니 당신 뭐 하는 거야? 회사 돈 먹고 뭐 하는 거야 지금? 이러면서 막 호통을 지는 거야. 이래 되겠어요? 하면서 막. 그러니까 나중에 이 사람이 한참 노릇이 위에서 깨지고 위에 사람 말 안 듣고 그래서 찾아온 거야. 알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많다고요. 오후에도 좀 구체적으로 따지고 있습니다. 이분도 이 사주에 오늘 배우는 이건 자 충형이 사주에 있는 사람이에요. 충형이 다 있어. 충형이 있고 있는 사람들이 운에서 충형이 오고 나면 그런 일이 막 발생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내가 원인을 알려줬단 말이에요. 그래, 그 사님은 뭐가 높아요? 자존심이 너무 많고 그 다음에 뭐 할 줄 몰라? 이 사람은 굽신거릴 줄 몰라. 그러니까 좀 자세를 낮춰야 되는 낮출 줄 모르니까 그 본래 사장님은 본래 그 회사의 오너는 타치를 안 해. 오너는 그냥 세세한 거 같이 안 하고 뭐 이익만 많이 나면 되잖아요. 회사 사장들은. 근데 오너의 아들이 이제 와가지고 젊은 아들이 와가지고 회사를 이제 상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야. 상무다. 자기는 생산 부장이고 상무는 당연히 지위가 높잖아. 상무는 지시를 받아야 되는데 자기가 생각하는 데는 나이가 어린 놈이 그 다음에 피도 안 말란 게 제 생각에 가만히 어린 놈이 와가지고 지금 자리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생산에서는 생산도 모른단 말이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나를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제 그때 자기 그 사람한테는 절대 죽 쓰고 싶은 생각이 없어. 알겠죠? 그렇게 서로 상하간 사이 나빠진 거야. 상하간의 사이가 너무 나빠진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이 사람을 자기에서 굴복을 시키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 밑에서 그 밑에 부하들한테 충동질 해가지고 술을 잘 마시는가 봐. 막 데리고 가 술 마시고 이 사람도 술을 잘 못 먹는가 봐. 데리고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어느 정도 이렇게 하니까 또 꼿꼿하니까 밑에 사람들 생각할 때는 좀 보니까 너무 꼿꼿하잖아 이 사람. 그러니까 잘 됐잖아. 그러니까 일하면 일을 안 하는 거야. 일부러 막 그냥 노는 거야. 이렇게 생산 안 하는 거야. 그러면 막 혼자서 다 하니까 계속. 그럼 여러분 이런 경우는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자, 푸른 방법이 자, 한 세 가지가 있다. 하나는 뭡니까? 직장 그만두면 돼요. 직장 그만두면 돼. 그러면 직장 그만두면 되긴 되는데 먹고 살 일이 막연하잖아. 이분도 그걸 알아. 자기 그만두면 그만한 직장에 갈 수 없는 걸 알아. 그만 대우도 안 해주는 걸 알아. 두 번째 참으려 하니까 코가 높아가지고 자존심 참을 수가 없어. 그럼 제3의 길을 택해야 돼. 제3의 길이 뭐예요? 개운하는 거야. 맞아요.
이제 개운을 해야 돼. 그렇게 개운을 해서 뭐냐면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데 그 사람이 마음 다스릴 방법이 모르는 거야. 방법을 모르는 거야. 방법을 몰라가 온 거야. 왔는데 사실은 이 부부가 성질이 또 조금 다 비슷해. 부부가. 그 부부 사이도 별로 안 좋게 돼 있어. 근데 왔는데 일단 스님이 얘기했어요. 내가 여러 가지 당신에 진단해 줬어. 그래 해줬더니 뭐라는 줄 압니까? 스님이 그건 저도 압니다. 그러는 거예요. 나도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난 다 나도 내 고집이 높고 안다는 거예요. 그래요. 자 그러면은 그 방법을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아 그래서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하나 안을 내줬어요. 자, 이 생각을 바꾸기라는 게 참 쉽지가 않은데 한번 해봐라. 어떻게 해보냐면 이번에 그때가 휴가 중에 왔어요. 그래서 휴가 중이죠. 네. 휴가 중에 찾아간 거야. 선생님한테 저 부부가 엄청나게 이제 한번 시간을 내고 해서 찾아왔어. 어렵게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랬지. 자, 그 사람이 이 세상에 사람이 잘 살라 그러면 그 사람이 한 뭘 할 줄 알아야 된다? 연극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여러분 연극 좀 할 줄 압니까? 연극 못합니까? 연극을 좀 잘하면 잘 삽니다. 우리 보사님 연극 잘하시죠? 네. 그래 연극 잘하시면 잘한단 말이야. 때에 따라서 연극을 할 줄 알아야 돼. 장사. 그래서 어떤 연극을 하냐면 자 이번에 휴가 마치지요. 휴가 딱 마치고 하면 제일 자기가 믿고 보기 싫은 사람이 누구요? 상사잖아. 상무장 그 사람한테 선물로 사라고 했어. 선물로 사가 자기 도저히 할 수 없지만 해보라고 그랬어. 선물로 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휴가 딱 끝나고 딱 가자마자 코를 90도 각도로 숙이면서 선물 주면서 첫째 첫 마디가 뭐냐면 덕분에 상무님 덕분에 휴가 잘 다녔습니다. 아이고 상무님 이게 마음의 선물인가 이렇게 드려봐라. 그러면 그 상무가 무기 기부질 거라. 그렇잖아요. 그거 난 다음에 음료수 한 박스 탁 사가지고 생산직 직원들한테 하나씩 다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덕분에 여러분 덕분에 휴가 잘 다녔습니다 하면서 탁 이렇게 하면서 뭘 해? 연극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막 웃어요. 올 때는 인사를 막 쓰고 왔거든. 알겠습니까? 인사를 막 쓰고 왔는데 상담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그런 방법을 하셨더니 너무 재밌던가 아주 애기처럼 웃는 거야. 아 그런 방법도 있었거든요. 세상은 연극이야. 연극을 잘해야 돼. 연극 못하면 안 돼. 내가 비록 마음에 뭐가 있어도 답답함이 있어도 연극을 할 줄 알아. 그래 잘 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얘기했지. 이 코가 너무 큰데 옆에 광대뼈가 있으니까 옆에 받아주면 주변 사람이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약하면 여기가 툭 튀어나오면 고집이 쉬어서 안 되잖아. 이 코가 길면은 생각이 길어요. 알겠습니까? 코가 길면 생각이 깊고 생각이 많고 코가 높으면 자존심이 높은 거예요. 생각이 깊고 높으니까 잘 숙이지 않지. 그렇지만 그래서 여러분 보면 저게 보면 있잖아요. 장소팔이 알아요? 장소팔. 네. 옛날 그 나이 연세 드시고 장소팔 알아요. 코가 딱딱해 있고 딱딱해요. 이런 사람이니까 아무데나 보고 그냥 어떻게 해요? 고개 숙이고 막 노래 부르 하지요. 여기 계시는 분 코가 좀 다 높네 보니까. 코가 낮은 분이 아무도 없어요. 딱딱 쳐버리고. 그런데 되게 코가 좀 높으신 분들은 그렇게 한마디 그걸 쳐다봐야 돼. 코가 높은 나쁜 잘 쳐다봐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제안을 해주고 그 다음에 뭐냐면 그 다음에 그렇게 하더라도 마음에 화가 자꾸 일난단 말이야. 그럼 화가 일나면 어떻게 화가 일어날 때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알아차림 하는데 그는 알아차림 하는 거는 참 공부를 잘 하시는 건데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그때 뭐 한 연구를 하면 돼. 아미타 하는 방법 어떻게 하느냐? 자 우리 해볼까요? 선생님 같이 해볼까요? 자 이게 손을 이렇게 넣고 숨을 한번 쭉 들어 마시보세요. 내쉬는 호흡 10번 아미타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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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아미타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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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10번 하는. 근데 그게 조금 짧은 사람 내가 호흡이 되게 기는 사람들은 나무까지 부르는 나무 아미타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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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한번 쫙 하고 나면 화가 착 사라져서 버려요. 아시겠습니까? 네. 누가 나를 충동하면
그냥 아무 소리 없고 아미타불 불러. 자, 부인이 옆에서 옆에 있는 보살님 부부 쪽에 특히 남자들은 여자들이 깔짝깔짝 하잖아. 깔짝깔짝하고 막 쑤시고 막 그러잖아. 그러죠? 그때 그냥 다 배버려. 남편이 또 뭐라 하더라도 자식 애들이 막 그래도 아미타불만 해. 그럼 문제가 다 해결돼. 알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냐, 아미타불이 뭐예요? 그런 거. 아미타불이 뭐냐 묻더라면서. 그래서 아미타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이름이에요. 아미타 부처님 뒤에 불자는 부처 불자예요. 불은 불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 아미타 부처님의 뜻이야. 아미타 부처님. 그럼 아미타 부처님이 아미타 뜻이 뭐냐? 요거 뜻을 알아야 돼. 이게 그냥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만 그냥 알아놔. 일단 무량광이다. 무량광 또 잘 아는 사람 무량소까지 아는 사람이 있어. 무량광이야. 무량은 한량 없이 한량 없는 거. 한없이 많은 빛. 광은 빛광자 빛. 따라 해볼까요? 무량광. 한없이 밝은 빛. 그 다음에 무량수. 한없는 생명. 무량수. 한없는 생명은 뭐라고? 그것은 진리라고 해요. 요거는 진리. 지혜를 말하고, 한없는 빛은 자비야. 자비가. 그래서 한없는 자비와 지혜를 가지고 주신 분이 뭐라고? 아미타라고 합니다. 그래 마음속에 아미타를 계속 외우면 내가 아미타가 되는 거야. 아미타. 그렇게 해서 한번 해보라. 하루에 몇 번? 6,000번. 숙제가 하루에 6,000번. 6,000번 하라고 했더니 눈을 동그래가지고 아이고 그렇게 많이 해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6,000번은 간단해. 하루에 30분만 아침 저녁으로 그냥 30분만 계속 혼자서 아미타불 불러보면 6,000번 충분히 넘어가. 만문도 돼. 긴 시간이 아니야. 걸어가면서 있잖아요. 등산할 때 있잖아요. 올라갈 등산할 때 한 걸음씩 나무 아미타불 이러고 엄청 잘 올라가고 하도 흉바쁜 게 없어요. 한번 해보세요. 너무 잘 올라갈 때 아미타불 올라가 보라니까 하나도 안 나가. 숨 나가. 그리고 엄청 잘 올라갈 수 있어. 등산역은 많이 다니잖아. 건강에 위해서. 그때 그냥 다니지 말고 뭐해? 연구를 하란 말이야. 그러면 연구도 할 수 있고 수행도 할 수 있고 다 꼭 먹고 안 먹고. 자, 이렇게 해서 시간이 좀 지났네요. 그래서 오늘은 충에 대한 공부를 하는 날인데 3페이지 자 보겠습니다. 자, 육충과 육형사용법. 자, 충은 한마디로 뭐냐? 충이 뭐냐? 이 충은, 여러분 충은 서로 부딪히는 거죠. 자, 부딪혀서 일단 부딪히는 거야. 부딪혀서 어떻게 된다고? 물러나는 거다. 부딪혀서 서로가 빵 부딪히면 서로 딱 물러나잖아. 이렇게 탁 물리적으로 봐요. 탁 부딪히면 서로가 탁 물러나게 되겠네. 그래서 물러나다 이런 뜻이. 물러나다 다른 말로 좀 표현하면 이별. 요것만 기억해 놓은 거래. 쾅 부딪히니까 서로 떨어지는 거라. 쾅 부딪히면 들어붙는 게 아니라 쾅 부딪히면 서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충격에 의해서 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물러가다 이별이라 뜻이 있어요. 자, 육충은 잘 아시다시피 자오, 충미, 인신, 그 다음에 묘유, 진술, 사해, 충이다. 6충이다. 이것은 당위로 보는 거거든요. 당위로 떨어지는 건데 가로속에는 정반대로 마주보는 글자입니다. 자, 주중이라는 것은 사주 중에 주중의 팔자충, 사주 중에 팔자충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충이 혹시 있는가 보세요. 또 대운과 또 팔자가 중하는 건지, 올해 대운과 세운이 또 중하는 건지, 세운과 팔자가 중하는 건지를 살펴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살펴보고, 자, 충작용, 오타가 좀 남겨있어서 고치겠습니다. 주중에 귀신을 대운의 길신이 들어가 충하면 근하를 제압버리고 충하면 다시 이게 아니라 주중에 귀신을 대운의 길신이 들어가 충하면 길사가 발생한다. 길사 좋은 일이 발생한다. 그죠?
길사가 발생. 길신이 들어가 충하면 길사가 발생. 그 다음에는 대운의 귀신이, 대운에 있는 귀신이 세운에 통근해서 왕성해져 주중으로 들어가 충하거나 엔더. 그 다음에 세운의 귀신이 주중에 들어가, 그 다음에 그 이해한 그 사이에다가 이렇게 사이에다가 충하면 그 적어 놓으세요. 다시 말합니다. 세운의 귀신이 주중에 들어가 사이표를 넣고 충하면 이에 상응하는 흉사가 발생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쉽게 말하면 사주 중에 귀신이 있는데 운에서 길신이 와가지고 이 충을 해주면은 이 사주 귀신이 들어가 날아가 버려가지고 길사가 된다 이 말이야. 길사가 다 그런 건 아니고 일단은 기본 근본 이제 일단은 대체적으로 그렇게 된다. 다 그런 거 아니야. 그래서 왕자충이랑 다음에 보면 다음 조금 나옵니다. 왕자충인데 왕자충은 그렇게 안 돼요. 자, 보통은 그럼 된다. 자, 사주에 사주에 길신이 있어. 길신을 운에서 흉신이라는 놈이 충해버리면 흉하면은 이거는 흉신이 돼. 흉사가 돼. 흉사. 이 말이야. 이 말을 듣는 기본적으로 요거는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 됩니다. 무조건 중에서 나쁜 건 아니고, 자, 사주에 귀신을 있는데 귀신이 와가 충하면 괜찮고, 그 다음에 사주에 귀신이 있는데 흉신이 충하면 풍사가 나는데, 그것은 보통적인 일인데, 만일에 사주에 귀신이 너무 강해, 너무 왕해. 그건 왕하는데 운에서 약한 길신화가 충하면 왕자충이라 그래요. 그러면 노발대발해가 더 큰 일이다. 그럼 더 대흉하다. 자, 그런 걸 나중에 조금 이따 나옵니다. 자, 충흉에 대한 부분을 했죠. 그 다음에 그 평을 봅니다. 사례 1번 개미, 을묘, 갑자, 기사가 있어요. 자, 사주에 봤더니 금이 없어요. 그런데 갑자의 묘가 월지에 차지하고 있고 월에도 을묘가 있어가지고 또 연에 있는 개수까지 있어가지고 이 사주는 매우 그래도 어느 정도 신강하다 보면 신강한 사주입니다. 그러면 신강한 사주니까 이 사람의 화와 토, 목생을 하죠. 목이 많으니까 이제 화로서 설기시켜서 용신을 잡죠. 자, 화토, 또 금도 괜찮아요. 화토나 금까지, 금은 한신인데 금까지도 괜찮습니다. 자, 이 사주가 설명을 좀 달아놓으세요. 밑에다가 신의 대운, 그 신의 32세 신의 대운 나오잖아요. 신의 대운에 해수가 와요. 이 해수는 귀신. 왜냐하면 신강한데 수가 오면 안 되잖아요. 신의 대운에 해수가 귀신이 됩니다. 무슨 귀신? 편인이 됩니다. 편인 귀신인데 이놈이 사주 중에 저 끝에 보면 시에 보면 사화가 있잖아요.